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제게는 가장 소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 다른 책은 전혀 제가 소유를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책은 제가 유학을 오면서 가장 친한 후배한테 맡기고 왔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책 제목은 아주 원색적입니다. "돈 좀 벌어 봅시다." 이 책의 저자인 김이상 공인회계사는 공부를 저처럼 공대를 나온 게 아니고 상대를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남산에 올라가서 쭉 보니까 서울에 아파트들이 많았대요. 그때가 막 80 년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그 많은 아파트 중에 자기 집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학교에서 배운 공부 말고 투자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 년대 중반부터 90 년대 중반까지 10년 동안 1,800만 원을 100 배로 늘렸대요. 18억. 그때 18억 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96 년도에 출간이 됐거든요. 97 년도에 저도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1억 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컸어요. 제 연봉이 아마 그때 3천만 원인가 그랬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8억 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200억 정도 될 겁니다. 모르겠어요.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저처럼 23년 전입니다. 물론 뭐 풍족한 건 아니지만 좀 아껴 쓰면서 은퇴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소개를 해 봅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먼저 보시죠. 이 책을 알라딘에서 찾아봤는데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이 책의 표지를 구했고요. 도서관에는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찾아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저자가 얘기하는 건 간단합니다. 가치와 가격은 장기적으로 수렴하니까 가격이 가치에 비해서 낮은 거를 사서 보유를 해라. 그런데 중요한 게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죠. 이건 간단해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도 나오긴 하지만 뒤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거 그렇게 나오는데, 수익 가치를 따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수익을 이익률로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장기적인 수렴이기 때문에 금방 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을, 채권 뭐 이런 것들을 우량한 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주식으로 많이 돈을 벌었고, 저는 그때 투자했던 게 신세계 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량 부동산을 샀대요. 이분은 뭐 구체적으로 어디란 얘기는 안 하고 지역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뭐 여기선 지역만 얘기를 하고요. 어 그리고 국채 부분은 별로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결론은 뭐냐? 제가 20년 따라해서 복리 평균 20%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자,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볼까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따라한 이유가 간단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소원이 '월세 받으면서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원이었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당시 소형 아파트는 뭐 1 년에 전세 보증금이 10%씩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90 년대에는 그랬습니다. 보니까 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해 보지 뭐.' 해서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시면, 이거는 경실련에서 국민은행 자료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요. 지금은 KB은행이라고 그러나요? 어 따져 보니까 아파트는 20 년간, 2000 년부터 있습니다, 자료가. 서울 강북은 4.4 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강남은 6.4 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저 같은 경우도 그때 강북의 아파트를 6천만 원짜리를 17평 형이었죠. 샀는데 그게 4 배가 올랐다 그러면 6 4 24 2억 4천인데, 어제 체크해 보니까 5 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더 올랐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사업을 시작한 날은 1997 년입니다. 1월 달에 했고요. 저로서는 이게 재정적 독립을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독립기념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 책을 처분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2014 년도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집을 처분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 다 쓰고 싶겠다." 뭐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저도 도와드렸고, 그 집에 제 짐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캐나다 유학 중이라 여기는 짐이 별로 없어요. 물론 또 많이 늘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많이 가져올 수는 없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일부는 팔고, 일부는 기증하고, 일부는 버리고, 그리고 아주 일부만 보존을 했는데, 이 책은 그중에서 가장 제한적으로 보존하는 책에 들었습니다. 이 가격은 가치에 장기적으로 수렴한다고 첫 페이지에 얘기를 했는데, 예외가 독서인 것 같아요. 이게 거의 1,000만 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자산 가치는, 이거는 그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나오는 수익 가치를 따지는 방법입니다. 자산 가치는 간단해요. 비상장 주식의 자산 가치를 나눌 때, 예를 들어서 그게 100억 짜리 회사고, 자산이 순자산이 100주가 있다 그러면 주당 가치는 1억이 되겠죠. 근데 손익 가치는 어떻게 하느냐? 수익을 기대 이익률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어떻게 오르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수익이 오르거나 아니면 기대이익률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지금처럼 시중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는 수익이 떨어지더라도 금리가 더 떨어지면 오히려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주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죠, 지금. 지금 수익이 늘지는 않았어요. 수익은 코로나 때문에 줄었거든요. 하지만 시중금리는 경기가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이게 뭐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증가하면 시중금리도 오를 거예요. 하지만 어느 쪽이 먼저 오르냐가 문제죠. 그래서 투자 시점은 수익이 증가하거나 금리가 떨어질 때 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대출 증가해서 소위 말하는 수요가 늘어날 때도 해도 좋다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을 따라서 저도 나름대로는 뭐 재정적으로 독립을 했으니까, 이분도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고 IBM 회사 다니다가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냈어요. 저도 회사를 다니다가 뭐 저는 뭐 자격증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와서 향해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근데 그게 뭐 사업할 자격증은 아니죠. 그래서 저도 책을 냈습니다. 작년에 백만장者은퇴학이라는 책을 내서, 이 책은 아직 살 수 있으세요. 그 인터넷으로도 사실 수 있고, 여기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냥 강북 소형 아파트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얼마에 사고 얼만큼 IRR이, 내부 수익률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이것도 나중에 리뷰는 할 거고요. 재채기를 안 할까 하다가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뭐 책은 안 사셔서 좋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도 일부는, 앞부분은 읽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돈이 없으신 분은 도서관에서, 제 책은 아직 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김이상 회사 책은 도서관에 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은 은평구 도서관에 있었고, 노원구 도서관에서도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제 책은 뭐 도서관에 구입 신청을 하시면 아마 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유명한 책이 아니니까. 어쨌든 한번 리뷰는 할 거니까 그때 보시고 하셔도 되고요. 자, 투자 원칙을 보시죠. 버펫이 투자로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빌 게이츠죠. 세계 최고의 부자이기도 하고, 투자 분야에서 최고의 부자는 버핏입니다. 그분의 원칙은 간단해요. 첫 번째 원칙, 잃지 마라. 본전을 잃지 말라는 얘기고, 두 번째 원칙은 이런 칙을 까먹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수익 올리는 것보다는 위험률을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투자 목표에 있어서. 그래서 우량 주식과 우량 부동산, 그리고 국공채를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공채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경기 초반 말고는 별로 권하지를 않고 있고요. 이 부분에 비해서 저는 신세계나 삼성물산 주식 그리고 강북의 소형 아파트를 샀어요. 97 년도에. 제가 그때 연봉이 3천만 원이었고 그때 대기업 과장이었는데 연봉이 3천 이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는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공기업체에서 연봉이 700이었거든요. 근데 3천 이면 엄청나게 많이 는 거죠. 그래서 그때 투자를 한 2억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 돈은 거의 없었고 전부 다 빌려서 했습니다. 1억 은 누나한테 빌렸고 나머지 1억 중에 일부는 제가 뭐 군대에서 제가 제대할 때도 한 칠 700 인가 60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했어요. 그때 소형 뭐죠? 재형저축이라고 그래서 쪼끔 금리가 높은 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짭니다. 안 쓰거든요. 그래서 거의 소득의 90% 이상을 저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내 그 새마을금고에서 빌리기도 하고 어쨌든 레버지를 충분히 엄청나게 해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량 주식과 우량 부동산. 우량 부동산은 간단해요. 우량 주식은 우량 부동산 똑같은데요. 모든 사람이 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량 주식은 뭐냐면은 수익이 늘어나는 거. 수익이 늘어나야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거죠. 우량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내가 살고 싶어 하든지. 주식하고는 쪼끔 다르죠. 내가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1년 정도는 잘 나갔어요. 저자가 얘기한 대로 한 10%가 올라서 일부 자금을 회수하기도 했고 전셋값으로. 그런데 IMF가 납니다. 저는 초유의 사태죠. 우리나라 경제 특히 이 직장에서는 IMF 전과 후로 나뉘는데 그전엔 종신 고용이 일반적이었죠. 저도 뭐 직장 걱정은 안 했으니까. 그런데 IMF 이후는 그게 인제 미국식으로 바뀌죠. 저도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를 당하고 나니까 당장 돈 갚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누나부터.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동산은 팔 수 없었고 주식을 팔았는데 다행인 거는 제가 우량 주식에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손해는 별로 안 봤어요. 그리고 소형 아파트도 뭐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팔 게 아니었으니까 상관은 없었는데 문제는 그때 전셋값이 떨어졌습니다. 한 20%가 떨어지니까 세입자들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망할 뻔했죠. 그러니까 제가 공대를 나온 바람에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제가 공부를 했다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을 텐데 포트폴리오를 하기는 했는데 좀 어설프게 했죠. 그러니까 채권을 넣지를 않았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해외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공기업에서도 해외 국제 본부에서 일을 했었고 대기업체에서도 주로 뭐 태국이나 이런 쪽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다행히 해외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일본의 연봉이 그때 엄청나게 많은 데로 그때 거의 한 3배 정도가 올랐을 거예요. 덕분에 그 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20 년도 정도가 지나서 2009 년도에는 재무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었고 그 후에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여행이나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여행은 못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하고 쉐어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백만장자로 은퇴하기를 출판을 했습니다. 뭐 많이 팔진 않았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이 책의 인쇄는 전부 기부를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실제로 기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 책 그 "돈 좀 벌어 봅시다."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 책도 뭐 필요하시면 뭐 구매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제가 리뷰를 할 거니까 그때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목표를 세우고 하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니라면 뭐 상관없고요.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시간의 박대선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책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